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원래 운동선수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강서희망부동산 양희태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교까지 운동선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운동선수를 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운동선수를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하고 경매 쪽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쪽 길로 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동선수를 하시다가 공인중개사가 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군대에서 일단 부동산 신문 같은 걸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책이랑. 거기서 이제 경매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경매 쪽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경매를 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자격증을 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 들어왔네요. 9살 때부터 24살까지 이제 학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 한 시간이 아쉽지는 않은지. 졸업할 땐 아쉬웠죠. 근데 일단 졸업을 너무 잘하긴 해가지고 뭐 마무리도 잘 지었고 해서 사실 미련은 없습니다. 졸업을 잘하셨다는데 잘하셨다는 거의 그 기준이 뭐예요? 뭐 이거는 좀 자랑처럼 드릴 수도 있겠지만 4학년 때 그래도 우승은 한번 해보고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럼 다시 딱 졸업을 했을 때로 돌아가서 프로팀도 합격을 하고 공인중개사도 이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 건지. 저는 공인중개사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아쉬움이 안 남으신 네, 거네요, 아쉬움은 이젠. 전혀 안 남았어요. 사실 선수보다는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좀 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다른 거보다는. 공인중개사가 이제 하는 일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개라잖아요. 일단 중개이기 때문에 결국엔 조율이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사이를 잘 조율해 줘가지고 빠르게 양쪽 다 이익이 되게 좀 진행을 시켜주는 게 중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엄청 잘하고 있진 않지만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 소비자 생산 지수가 좀 많이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좀 낮아져야 그나마 좀 집값이 안정화가 좀 될 것 같고,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일단 솔직히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바뀌면서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LTV를 좀 풀어준다거나 DSR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좀 규제 완화 정책이 조금 들어가고, 공급량이 늘게 되면 어차피 부동산 거래는 활발해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좀 대출 규제랑 임대차 3법, 특히 임대차 3법 부분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을 15년 넘게 하셨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뭔가요? 운동하면서 느꼈던 건 끈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상훈련을 하거나 뭐 할 때 솔직히 규칙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맨날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이게 생활 패턴이라는 게 습관화 시키는 점에서 좀 생활 패턴을 좀 끈기 있게 하는 면에서 일반인보다는 좀 더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지도 않고 유도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말을 진짜 못하는 와중에도 제가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거는, 저는 적어도 고객분들을 포기 안 합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좀 모시고 가려고 그러고, 최대한 내 고객이면은 이 지역에서는 가장 나은 조건으로 최대한 매물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밤 새벽 1시에도 막 그냥 저희 매물망이나 뭐 다른 곳 켜가지고 다 매물 찾아가지고 이번에도 집 찾아드린 적도 있거든요. 새벽 1시에 연락드리는 건 조금 실례 아닌가요? 보통 부동산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새벽 1시엔 계약이 안 나올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진짜 좋은 매물은 나가거든요. 새벽 1시가 아니라 뭐 솔직히 4시라도 나가요. 그러니까 선착순. 네, 선착순이니까 결국에 진짜 좋은 매물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먼저 선점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 내가 입주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금액대도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입지 조건도 있어야 되고 컨디션도 좋아야 돼요. 그 복합적인 거를 솔직히 개인이 여기 지역 부동산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추천도 드리고 해서 최대한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좀 잘 찍혔어요, 그래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편집 완료돼서 광고 이제 올라가면 제가 링크 하나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검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희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신 거예요? 아, 이제 고객님 매물 이제 사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아,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업무를 처리하는군요. 요새는 이제 비대면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좋아졌네요. 그렇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중개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개사의 장점이요? 네. 중개사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건 맞는 매물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조율 과정이 쉽지가 않죠.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임장 활동 하러 갑니다. 임장 활동이 뭐죠? 임장이에요, 임장. 임장 활동이 뭐예요? 김장은 아는데 임장은 몰라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일단 임장 활동이라고 그 이제 이 지역 부동산을 제가 누구보단 제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번 둘러보는 거죠. 동네에 뭐가 좀 바뀌었나랑 아파트가 여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좀 보러 가는 거죠. 그때 좀 탐방. 네, 탐방 느낌이죠, 탐방. 어릴 때 네, 지하 탐험 그런 거 많이 하셨나요? 지하 주차장에서 뭐 그런 지하 그런 탐험. 거 안 한 거 같은데. 따라와요. 따라오세요. 주민분들이나 경비원들에게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많죠. 상당히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보통은 경비원분한테 공인중개사인데 임장활동 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대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안 된다, 집 보지 마라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뭐 택배 기사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쿠팡인데 배송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거 내보내도 되나요? 안녕히 계세요. 보시면 언덕이잖아요. 네. 근데 언덕이라서 여기가 금액이 좀 저렴하거든요. 아, 장점은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 저기 있잖아요. 거의 1분 거리네요. 네, 1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아니, 아니, 근데 저는 네. 지금 집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고객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데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좀 추천하고 싶나요?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뭐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젊은 중개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용해 보시는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전망이 밝습니다. 눈썹이 되게 짙으신데 문신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고 여기 원래 갈매기 눈썹 되는 거에서 좀 정리 좀 하려고 하고. 저 자신을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짜리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제 자신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자신의 가치를 왜 당신이 판단합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 얼마일 것 같냐고요? 그래도 1억은 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1억짜리 가치가 이제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해서 늘리고 늘리면 10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1억으로 시작해서 네. 늘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계속 되겠다.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태어나신다면 아이스하키 말고 다른 운동 종목 중에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다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뭐 격투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좀 치세요? 잘 치지는 못하는데 제가 좀 소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소심한데 어떻게 격투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소심하신데 네. 아이스하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쇼트트랙을 잠깐 했다가 이제 그쪽에서 단체로 아이스하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귀가 얇으신 편이신가 봐요. 그거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아이스하키를 한다고 하면은 시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이가 좀 재능도 있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다고 하면 시키겠지만 내가 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좋아만 하고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전 사실은 조금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해봤지만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실력이 너무 없으면 그렇게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더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의 진로 걱정이 가장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라도
좀 이제 다른 쪽도 많이 그래서 경험을 많이 시켜주려고요. 아이스하키 말고도 많이 좀 경험해야죠, 뭐든지. 경험 있으세요? 저는 운동만 하느라 많이 없습니다, 사실. 여행도 많이 안 가봤고 뭘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스펙이나 뭐 경험 이런 거 있는지. 일단은 좀 열세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한번 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웬만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적어도 취준생만큼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저 그런 노력들 정도. 근데 사실 뭐 결과로 그렇게 크게 이뤄낸 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뤄내면 되죠. 그럼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지도자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1급, 컴활 1급 가지고 있고요. 토익도 한 800점 정도 이상은 나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도? 이거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공부에 열중하게 되셨는지. 대학교 때 들어가니까 좀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뭔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들 진로 걱정이 많겠지만 일단은 대학까지 간 이상은, 보통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한 이상은 일단은 운동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후회 없을 때까지는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 생각보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틈틈이 미래 준비도 하면서 운동에 전념을 좀 해보는 건 어떨지,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체능 하시는 많은 후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후배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아이스하키를 일단 진로로 선택한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운동선수 생활을 끝냈을 때 후회가 안 남아야 됩니다. 그 후에 거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 지점이라는 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예체능 화이팅!